145페이지에 있는 기본 문제 10-1번을 보겠습니다. 아이들 기본 문제 밑에 풀이 있으니까요. 아, 이렇게 푸는구나. 아, 이렇게 푸는구나. 그래서 알까요? 그거 아니죠.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에 주어지는 함수들은요. 함수가 2개 이상 떴다, 3개, 4개 떴다, 그래프가 나왔다. 일단 그 문제를 풀기 전에 이 함수를 왜 줬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함수의 특징, 함수들의 특징, 관계가 없는, 정말 아무 관계도 없는 함수를 주면 문제가 너무 좀 어려운 거죠. 우리말로 하면 복잡하고. 10-1번에 함수가 3개가 남았습니다. 근데 그 함수 3개를 보면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2차 함수인데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같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같은 함수를 왜 줬을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그러니까 이 차항에서 최고차항의 개수는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야 되죠, 애들이. 물어보십시오. 답이 나오면 좋겠죠. 폭을 결정하죠. 최고차항의 개수의 증감에 따라서 폭이 늘어났다 줄었다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세 함수가 폭이 모두 같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평행 이동하면 폭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그렇게 풀진 않겠지만 이런 함수들, 그러니까 최고차항 개수가 똑같다? 의심해 봐야죠. 평행 이동해서 풀까? 평행 이동하면 더 빨리 풀 수 있고 간단히 풀 수 있을까? 이렇게 주는 게 평가식인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볼게요. x제곱이 있고요. x-1의 제곱 플러스 3이 있어요. 이 둘의 관계는 뭡니까? 최고차항 개수 같죠? 얘를 갖다가 fx라 본다면 얘는 뭐예요? fx를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3칸 올린 거죠. 반대로 왼쪽으로 한 칸, 밑으로 3칸 내리면 둘이 폭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이거는 p만큼 이동하고 수축으로, 그리고 y축으로 q만큼 이동했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최고차항의 개수가 같다라는 얘기거든요. 아, 이거 평행 이동하면 폭해지는구나. 그 특성을 이용하면 좀 쉽게 빨리 풀 수 있을까? 앞으로 뭐 연습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좀 우리가 그런 얘기에서 이런 방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꽤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당연히 보는 순간 기본 문제에서 여태까지 우리가 주구장창 얘기했으니까 이제 판별식을 이용해서 이걸 풀겠죠. 그러면 물어보는 겁니다. 얘들아, 판별식 이 풀법은 없니? 있죠. 있습니다. 함수가 하나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 x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x 플러스 어느 정도 되고 있다. 근데 얘네가 모두 x축과 만나라. 예를 들어서 기억의 함수입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 얘 표준을 고치면 이렇게 나오죠. 다 표준을 고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얘는 뭐예요? 1,a-1이죠. 쉽게 말해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죠. 얘는 1일 때 a-1입니다. y값이. 근데 그 y값이 최소 x축과 만나야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f의 1이 0이던가 f의 1이 0보다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물어보세요.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려오니까 계속 만나겠죠.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f의 1은 a-1이죠. a-1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a값이 나오죠. 그래서 기억의 a값을 구합니다. 니은도 똑같은 방식으로 구합니다. 디귿도 똑같은 방식으로 구합니다. 그려보라고 그래요. 근데 하다 보면 조금 눈치 빠른 애들은 아하, 이거 선생님 x는 1, 뭐 x는 어쩌고 다 필요 없네요. 어차피 그 상수항 y값만 위아래로 조정하면 되는 거네요. 그거 좀 눈치가 빠른 애들이죠. 우리가 말로 하면 센스가 있다는 애들. 쉽게 말해서 1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a-1만 위아래 0보다 크냐 작냐로 보는 거죠. 세 개를 한 다음에 2차 부등식으로, 쉽게 말해서 2차 부등식으로 그냥 공통 부분을 구하면 결과적으로 기억, 니은, 디귿을 다 만족하는 범위가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문제 2번. 세 포물선 중 적어도 하나는 x축과 만난다. 그러면 아이들은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게 있는데,
적어도라는 거 여사건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확률과 통계를 하면 더 많이 쓰고요. 이 표현이 수학에서 뭘 요구하는지를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조건 중에 적어도 하나.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한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면 잡아줘야 됩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그걸 모르고 물어보세요. 야, 수학에서 적어도가 무슨 뜻이야? 아마 대부분 모를걸요? 대강 풀어가지고. 모르면 숙제 내주십시오. 정확하게. 적어도가 어떤 의미인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번 문제 적어도 하나는 S축과 만난다. 그러면 여기서도 적어도 하나니까 아까 이 풀었던 거에서 그 수직선상에서 하나 고르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말을 해보십시오. 자, 판별식으로도 풀 수 있고 이렇게도 풀 수 있다. 근데 교재에서는 당연히 판별식을 너희한테 가르쳐줬고 요구한다. 왜? 판별식으로 푸는 게 편하니까. 하지만 꼭 그런 풀이만은 아니고 너희들이 이렇게 사고방식을 해야 된다. 확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고를.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최고창의 개수가 같다. 이거 의미 별거 아닌 것 같죠? 아이들이 까다로워하는 문제, 어려운 문제. 이런 거 힘들게 식으로 쫙 풀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두 개가 이동한 거네. 아, 원래 이거네. 라고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것도 꽤 나옵니다. 나중에는 이제 개수가 예를 들면 ax제곱, 예를 들면 마이너스 ax제곱 쭉 나오고 ax제곱 쭉 나와요. 이 두 개가 나왔어요, 문제.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건 점대칭한 겁니다. fx를 어떤 특정한 점에 돌린 겁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설명할 문제가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아예 그 관계를 모르면 못 푸는 것도 있고요. 관계를 알면 굉장히 쉽게 푸는 문제들이 뜹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는 막 변별력 있는 문제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이 기본 문제를 예습에서 풀었을 때 그 푸는 방식을 보면 아이들이 여기까지 생각은 못하죠, 당연히. 그거 하면 좋지만 계속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 말고는 없나, 풀이 방식이. 이렇게는 풀면 안 되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상입니다.